자, 65분부터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롤스 60년대 실행정론에 영향을 줬고 사회 형평성 영향을 줍니다. 됐죠? 자, 미국 사회는 시장 실패한 다음에 정부를 키우죠. 시장을 키우죠. 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효율성은 되게 좋아요. 근데 골고루 배분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효율성만 더 극대화시켜봐. 더 불평등해지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어, 현저한 불평등 속에서는 효용성만 키워봤자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공리주의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65번은요. 66번입니다. 자, 롤스는 배분정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1,000을 벌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내 위치를 알아버리면은 나한테 유리하게 나누겠죠. 내가 이 사회에서 상위 1%라는 걸 안다면은 나는 능력대로 하자 그럴 거고, 하위 1%라면은 균등하게 배분하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없애기 위해서 전혀 모른다. 무지의 베일이야. 무지의 베일.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전통에다가 무지의 베일이 들어왔죠. 너의 위치, 타인의 위치, 너의 능력, 타인의 능력을 전혀 모른다.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그때 나온 게 최소 극대화죠. 그래서 보니까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의 판단이 불확실한 원초 상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합의한 거예요. 그 합의가 바로 맥스민이잖아, 지금. 그지? 최소 극대화, 가장 약자에게 가장 우대가는 배분. 그거는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건 맞았죠? 그래서, 특이한 말이 많이 나왔다. 롤스, 정의 기본 원리, 특수한 사실 유불리의 판단이 불확실하다. 이거 무지의 베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원초 상태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합의한 게 맥스민인데, 그 규칙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롤스, 미니맥스가 아니라 맥스민이에요. 맥스민. 가장 약자에게 최대 편익을, 그지? 가장 약자에게 최소 편익의 극대화라고 그래요. 최소 편익 받는 사람이 누군데? 가장 사회 약자일 거 아니야. 그 사람의 편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야. 맥스민 해가지고. 그래서 미니맥스가 아니라 맥스민이 돼야 됩니다. 뒤에 건 맞았습니다.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 편익이 돌아가자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맥스가 돼야 되고 맥스로 하는 건 편익이잖아요. 그치? 근데 어떤 편익이야? 뒤에 있는 최소 편익이 돼야 되겠지. 최소 편익에 극대화 돼야 되겠잖아. 그래서 이거는 미니맥스가 아니라 맥스민이 됩니다. 읽는 것은 내가 강의할 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롤스의 1원칙은 자유예요. 미국의 원래 원칙이니까. 그리고 평등은 당연하게 주어진 걸로 봤기 때문에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니까 뭐가 깨진다? 정치적 자유가 깨집니다. 우리가 되게 자유하면 경제 자유를 말하는 건데 롤스가 말하는 자유는 정치 자유예요. 뭐 발언권, 집회 결사 이런 자유예요. 근데 불평등이 심해져 봐. 그럼 말을 못 하잖아, 지금. 이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해소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자유 평등의 원리 맞습니다. 그 다음 틀렸죠. 최대 극대화가 아니야. 최소 극대화라니까. 가장 작게 받는 사람의 편익을 극대화시키자. 그 다음에 어떤 불평등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기회를 먼저 줘야 돼요. 기회균등의 원리. 근데 기회를 줘도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벌어진단 말이야. 너무나 벌어져 버리면 자유가 깨지기 때문에 조정해줘야 되겠죠. 그게 차등의 원리예요. 그래서 1원칙이 평등한 자유, 두 번째가 2원칙이 정당한 불평등인데 정당한 불평등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있고 차등의 원리가 있어요. 기회균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차등으로 넘어들어갈 겁니다. 이건 틀렸죠. 최대 극대화 때문에 틀렸네요. 넘어갈게요. 자, 롤스 아저씨의 1원칙은 자유라고 그랬어. 인간의 존엄성, 자유를 위한 평등한 배분 강조했다. 맞는 말이고 그런 자유는 평등하게 배분해라. 그러나 어떤 불평등이 정의롭기 위한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조건은 기회를 줬어. 기회를 줬는데 게임을 했는데 네가 진 거야. 네가 수용해줘야 돼요. 근데 기회를 준다고 될 문제는 아니야. 왜? 기회를 줘도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 이게 너무 벌어져 버리면은 자유까지 침해된다니까요.
이러니까 이 벌어진 걸 좀 더 치유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다? 차등의 원칙이죠. 그래서 어떤 불평등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줘라? 기회를 줘라. 기회를 줘도 벌어진다. 너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약자에게 유리한 불평등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 벌어진 불평등은 정당하다. 그리고 너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조정해줘야 되겠죠. 약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는 것은 그런 불평등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건 맞았죠. 그래서 어떤 존엄과 자유는 평등한 배분이었고 불평등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약자에게 우대해 주는 불평등이라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69번은 틀린 게 없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어떤 불평등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뭐라고?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니까. 일단 기회는 동등하게 줘야 돼요. 기회도 주지 않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근데 기회를 줘도 벌어집니다.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너무 벌어지면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때는 약자에게 우대하게 조정해줘야 되겠죠. 자, 이건 맞았죠. 어떤 사회 경제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기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 괜찮은 거예요. 근데 너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뭐가 들어온다? 차등의 원칙이 들어와요. 기회균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이 들어옵니다.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 차등 조정의 원칙 또는 정당한 불평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470번은 맞았습니다. 71번입니다. 차등의 원칙이야. 약자한테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약자한테 우대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나 많이 써버린 미래 세대가 쓸 게 없잖아요. 미래 세대에 위해서 놔둔 게 저축의 원리예요. 이 저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 차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지금의 그 불우한 사람에게 미래 것까지 땡겨 다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빚내 갖고 막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축의 원리와 양립해야 되고 이 저축의 원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원칙, 미래 세대의 어떤 약자를 위한 투자 저축 원칙인데 이거와 부합하는 그 범위 내에서 현대의 가장 불우한 사람을 가장 우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다. 누가 먼저다? 자유가 먼저라니까요. 평등엔 뭐가 먼저다? 기회균등이 먼저야. 기회균등이 먼저 그 다음에 차등원리가 그 다음입니다. 앞에 건 맞았어. 1원리가 2원리의 먼저입니다. 2원리 중에서는 기회균등이 먼저입니다. 이건 틀렸죠. 앞에 건 맞았는데 뒤에 게 틀렸습니다. 자, 롤스 전통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실적주의죠. 능력에 많게 갖고 와라. 그림을 그린다면은 텔레스 형이 세 가지 말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실적주의예요. 이게 평등주의죠. 사회주의지. 똑같이 배분하자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얘는 절충이죠. 약자한테 이만큼은 주자. 그 다음은 능력껏. 이게 절충 욕구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적주의라면은 이게 평등주의고 이게 욕구주의겠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향하고 둘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자유주의가 이 친구예요. 사회주의가 평등한 배분이라면은 얘는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 입장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틀린다는 거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어쨌든 사회 형평성은 실행적 논거입니다. 이 형평성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죠. 실행정론이고 금방 봤던 롤스의 정의론에 큰 영향을 받았죠. 자, 어쨌든 형평성 나왔을 때는 70년, 60년대는 되게 약자한테 우대 주는 거기 때문에 수직 형평성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근데 형평성 안에는 수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단 말이야. 같은 건 같게가 이게 수평이야. 누구한테 똑같이 해줘라 같으니까. 다른 건 다르게. 이거는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애우시면 안 되고 문장에서 주어지는 걸 봐야 돼요. 시험 제도는 수직인가요? 수평인가요? 수직일 수도 있고 수평일 수도 있어. 왜? 누구한테나 시험 볼 기회를 줘라? 수평이야. 근데 성적에 따라 차별해줘라? 수직이죠. 그죠? 또 그 약자한테 우대해줘라, 할당해라, 수직이야. 다르게 대우한 거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우한 건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만 다른 대우를 한 건지,
누구나 똑같다면은 수평이 될 거고, 어떤 성적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한다면은 이건 수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요. 문장에서 주는 걸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이다, 수평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시험이라는 의미가 기회균등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성적에 따른 차별 대우라는 의미인지를 봐야 돼요. 또 시험도 누구나 보는 시험의 기회균등인지 아니면 할당제인지, 할당제라면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외우지 마시고요. 문장에서 주는 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건 맞았습니다. 사회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거 맞습니다. 자, 75번 틀렸죠. 어떤 행위가 너의 행동이, 네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행동이, 또는 내가 이런 강의를 하는 행동이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이라는 목적, 내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은가 합리성이에요. 어떤 행동이 목표 달성에 수단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얘기야. 포인트가 수단이야. 어떤 행동이 목표 달성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그 효과성으로 봐야 돼요. 목표 달성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행동이 수단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되게 합리성으로 봐요. 합리성. 이 합리성에는 이따 보겠지만은 내용이 있고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가 이런 수단을 이성적으로 찾았는가? 과정 합리성, 절차 합리성, 그리고 이런 수단이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 기여하지 않았는가가 내용 합리성이겠죠. 어쨌든 이건 틀렸습니다. 형평성이 아니라 합리성 개념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또 이것도 틀렸죠. 특히 70년대, 60년대 형평성은 특정 계층에게 우대를 주는 거잖아요. 다르면 다르게 대우한단 말이야. 누구한테는 획일적으로 중립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다르면 다르게 대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깨진 거죠. 그치? 틀렸습니다. 중립적이라면 그냥 효율성만 키워주면 될 거예요. 골고루 나눠 가질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특정 계급에는 우대를 주고 특정 계급은 더 비용을 지불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가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행정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이제 깨진 거야, 이거는 전통적인 실적주의라든지 정치행정 이원론과 관련돼 있는 거고, 가치가 들어왔을 땐 이런 중립성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16번 틀렸고요. 자, 수평은 같으니까 같게야. 이거 틀렸네. 다르니까 다르게 하는 건 수평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요. 뭐 쉬운 문제였고요. 78번입니다. 현재 차별뿐만 아니라 과거 차별로 인한 이런 결과도 지금 시정해 줘야 되겠죠. 이걸 적극적 조치라고 그래요. 지금 차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과거 차별에 의해서 부당하게 대우해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조정해 주는 걸 일명 적극적 조치라고 그래요. 이건 맞는 말이다. 현재 차별뿐만 아니라 과거 차별로 인한 결과까지도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자, 79번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문장을 봐야 돼요. 누구한테나 똑같이로 반값이다. 이거는 수평입니다. 맞았어. 그래서 모든 대학교가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반값했어. 모든 대학교 또는 특정 대학교가 특정 학생이 아니라 자기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준 거야, 지금. 이건 뭐다? 이거는 수평입니다. 왜? 똑같이 대우하는 거니까. 누구한테만 다르게 대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특정 대학과 다른 대학을 비교했는데 다른 대학은 안 내려갔는데 특정 대학만 내려줬다면 이건 수직이 되겠죠. 근데 비교가 모든 대학끼리 비교한 거고 특정 대학 내에 모든 학생들을 비교한 거지 모든 대학과 특정 대학을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대학과 특정 대학을 비교한 다음에 특정 대학만 내려줬다면 수평이 수직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대학교를 전부 반값을 한다든지 끊고 특정 대학의 모든 학생을 내려주는 거는 똑같이 대우한 거니까 이거는 수평이겠지. 이건 맞는 말이다. 79번 맞았고요. 80번입니다. 장애인한테만 준 거야, 지금. 일반인한테 준 거 아니고 장애인에게만 특별하게 감면한 겁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르니까 다르게 대우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형평에 부합합니다. 다르니까 다르게 대우하는 거니까요. 틀렸습니다. 81번입니다. 자, 수평은 가난한 사람한테게만 줄여줬다. 극빈자한테만 줄여줬다는 건 누구한테나 줄여준 게 아니라 특정 애들한테만 줄여준 거잖아요. 이건 수평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요. 틀렸어요, 이거는. 자, 82번입니다. 장기 공채야. 공채는
미래 세대와 현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놓고 본다면 수평이겠지만 또 시간이 다르잖아요. 또 어떤 분은 미래 세대가 현 세대보다 더 부자니까 미래 세대가 내게 하니까 수직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미래 세대가 더 부자라는 가정은 잘 모르겠어.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은 다르잖아요. 누구나 이득을 봤다면은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본다면 수평이 될 거고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시간 차이가 있고 금액 금전 가치 차이가 존재할 거니까 이렇게 다르게 하겠다는 건 수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지문에서는 이런 장기 공채는 거의 수직으로만 나왔어요. 어쨌든 현 세대와 다음 세대는 다르니까. 근데 이걸 왜 꼭 수직으로만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 세대도 이득받고 미래 세대도 이득받으니까 그럼 같이 내자 이렇게 봤을 때는 수평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왔고 이런 공채 발행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수직으로만 나왔습니다. 됐지? 자, 넘어갈게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롤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블래스토스도 있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전부 다 답이 계획이에요. 그치? 계획은 사회주의 쪽이에요. 그치?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쪽이고요. 어떤 분배를 할 건데 이런 분배가 정당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가치만큼 줘라. 일한 만큼 줘라. 계획이 아니라 계약이야. 계약한 만큼 줘라.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줘라. 또는 업적에 따라 줘라. 가필할 일 없게 합니다. 가치. 그 다음에 필요. 일, 업적, 그 다음에 계약이야, 계획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은 시간표야, 말 그대로. 내가 1시간 일했으니까 시간당 얼마 받겠다는 거고요. 업적은 성과겠죠. 필요가 욕구예요. 욕구. 뭐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생활수당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게 이제 필요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블레소스 나왔을 때는 대부분 계약을 계획으로 바꾼다. 요거만 조심하시고요. 가필할 일 없게 해봤자 그냥 걔는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플랜이 아니라 약속이 돼야 돼. 계약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소스고, 그다음 넘어가면은, 3개 더 하겠습니다. 그 사회가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은가를 지수화시킨다든지 그림화시킨 게 있습니다. 로레른츠 곡선은 그림화시킨 거예요. 자, 봐. 자, 세상에 100명이 있고, 소득이 100만 원 있어.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이런 그림이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한 사람이 10,000원, 10사람은 10만 원, 50사람은 50만 원, 100명은 100만 원이겠죠. 10,000원씩 나눠 가진 거예요. 완전하게 평등이죠. 반면에 이렇게 된다면은 99명이 못 갖고 있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100을 다 가진 거니까 완벽하게 불평등하겠죠. 근데 세상은 완벽하게 평등하지도 않을 거고 완벽히 불평등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중간 어디쯤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지? 요게 A가 있고 요게 B라면은 아마 A가 좀 더 평등할 거고 B가 불평등하겠죠. 왜? 많이 못 갖고 있다가 뒤에 소수가 많이 가졌으니까요. 그게 로렌츠 곡선입니다. 근데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한 지역을 이게 겹치지 않았을 때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이 겹쳐버리면 문제가 될 겁니다. 지역과 지역이 막 이렇게 된다면은 아이고 이 뭐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거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요 분홍색이 나은지 자주색이 나은지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그때에서 나온 게 이제 진위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진위 개수는 요게 노란색 요게 A고 밑에 게 B라면은 A 플러스 B분의 A라는 공식을 잡아요. 그래서 A가 만약에 대각선이야 명이니까 진위는 0일 거고요. 만약에 A가 전체라면은 A 이꼴 A 플러스 B일 거니까 진위는 1이겠죠. 진위가 1일 때가 완벽하게 불평등, 진위가 0이 완벽하게 평등하겠죠. 어쨌든 이거 이제 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로렌츠 곡선은 보다시피 소득계층, 그 다음에 지역의 소득계층 분포 혹은 지역별 소득차별 분포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다. 왜? 한 지역을. 근데 지역과 지역을 비교했을 때 그림이 겹쳐버리면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이 되었다. 완벽하게 평등하다. 맞아요. 근데 진위 개수가 그때는 0이 돼야 되겠지. 1이 아니라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일 땐 평등한데 그때 진위가 0이 될 겁니다. 이건 틀렸네요. 틀렸고 맨 마지막으로 진위는 지금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과거나 지금 보여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래 가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태라든지 과거 상태를 보는 것이 미래 상태를 보는 건 아니에요. 또 현 상태가 불평등하다고 해서 미래가 불평등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